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정말 이렇게 제 역사적인 첫 번째 라이브 방송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수의 분들은 저를 온라인에서 처음 이렇게 접하셨을 것 같은데 상당히 떨립니다. 예, 이게 지금 뭐 채널을 개설하고서 처음으로 라방을 하는 뭐 그래서 떨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제가 준비를 정말 라방한다고 열심히 했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이거에 신경 쓰느라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경제방앗간 오늘 이제 11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일단 빠드릴 내용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큰 시장 코스피를 먼저 분석을 합니다. 저는 항상 분석을 할 때 탑다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분석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코스피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막판에 보너스로 코스피 주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맛배기로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아마 제 블로그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이라면 주식 블랙리스트라는 시리즈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즉 지금 사면 안 되는 종목은 인데 수급 그 개인과 큰 손들의 수급을 한 개의 그래프에 나타내는 그런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종목에 좀 수급상 좀 위험해 보이고 그나마 괜찮은지 제가 짚어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네, 수급 분석. 기본적 분석은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제 유튜브 채널에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기본적 분석을 위주로 하는 경제 유튜버, 투자 유튜버들은 널리고 널렸어요. 저 말고도. 그러면 다른 유튜버들이 워낙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짚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급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사용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정확도 면에서 검증이 된 방법이라는 점도 제 스스로 좀 약간 손발이 좀 오그라들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낸 지표가 거의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오늘이 9월 8일 수요일이거든요. 근데 이 방송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종가 기준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오늘 방송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화요일 종가 기준의 가격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혀두겠습니다. 첫 번째, 수급 관점 1단계 분석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라이브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 아니면은 제 채널에 처음 입장해 보신 분들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가볍게 제가 워밍업을 해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그냥 물 흐르는 듯이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엄밀히 따져보면은 코스피가 그렇게 썩 잘 나가고 있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 따져보자면 저는 8월 5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8월 5일이 여기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네모 사각형을 쳐놨죠. 이때부터 코스피는 쭉 내려가기 시작해서 9월 초에 9월 되자마자 약간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또 어제랑 이번 주 들어서 약간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5일부터 현재까지 과연 코스피 이 약세 구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죠. 바로 수급 관점에서 누구의 수급을 살펴보느냐, 여기 보시면 8월 5일부터 어제까지죠, 날짜. 그리고 누구의 수급이냐면 외국인 그리고 기관입니다. 예, 코스피 현물 수급, 종목별 수급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주목하실 점은 순매도,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순매도를 많이 했는지, 그리고 기관이 어느 종목을 팔아 제꼈는지 이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자, 외국인 순매도입니다. 1위는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팔아 제꼈어요. 이거는 순위별로 이렇게 내림차순이 된 겁니다. 오름차순이 된 거죠. 삼성전자 여기 있죠. 기관에서 순매도 2위가 삼성전자였어요. 그리고 외국인 순매도 2위는 하이닉스. 여기 딱 보니까 여기 하이닉스가 있죠. 기관 순매도에도 있어요. NC소프트 어딨죠? 여기 있다. 외국인이 이제 순매도 3위 NC소프트인데 기관도 순매도 8위에
NC소프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려와서 삼성전자 우, 많이 팔았다는 얘기죠. 역시 6이니까. 삼성전자 우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기관도 역시 많이 판 거예요. 순위에 연연히 하지 마시고 서로 겹치는 종목들을 지금 체크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LG 디스플레이 순매도, 기관들의 순매도 리스트에도 올라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현대차 여기 있죠. 현대차.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외국인과 기관이 8월 5일부터 가장 많이 팔아제낀 종목들의 묘한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죠. 삼성전자, 전기전자 업종이죠. SK하이닉스,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NC소프트, 이거는 저기 게임 오락, 엔터테인먼트 주죠. 제외하고 삼성전자 우, 당연히 전기전자 업종이죠. LG전자, 전기전자 업종이에요. LG 디스플레이, 역시 전기전자 업종으로 볼 수 있죠. 현대차는 뭐 이거는 운수 장비, 예, 자동차 업종이니까. 롯데렌탈은 그냥 제끼기로 하죠.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8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가장 많이 팔아제낀 종목은 딱 하나, 전기전자 업종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팔아제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팔았다는 건 누군가 많이 사줬다는 얘기죠. 누가 사줄 수 있을까요? 누가? 과연? 바로 개인들밖에 남아있지 않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개인 수급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역시나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였어요. 동학개미들이. 두 번째로는 하이닉스. 방금 전에 제가 읊어드렸던 종목들이 연달아서 등장을 합니다. NC소프트, 삼성전자 우, 현대차, LG전자,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내던진 주식을 개미들이 많이 사들였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누가 뭐래도 전기전자 업종이고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31%를 차지하고 있어요. 즉 전기전자 업종이 어떤 성과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코스피가 잘 나가고 잘 못 나가고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제가 적어놨죠. 수급 관점에서 보자면 외국인과 기관이 전기전자 업종을 많이 내던졌다고 했죠. 이게 코스피 부진의 이유가 된 거예요. 예, 개인들이 열심히 저가 매수를 하고 있지만 8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주가 흐름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워밍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코스피 현물 수급 전기전자 업종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팔았고 이거를 개인들이 주워 담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수급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프로그램 매수 중에 순매수 중에 비차익 매매 추이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딴 거 필요 없고 여기 외국인 한만 보시면 돼요. 8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이걸 누적 통계를 내보니까 무려 2조 2천억어치를 팔아제꼈어요. 누가? 외국인이. 예.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비차익 매매는 아마 프로그램 매매가 어떤 건지 정확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살 때 어떤 날에는 있는 돈을 뭐 삼성전자 주식 개별 주식이나 뭐 SK하이닉스, 뭐 기아차, 현대차 이렇게 띄엄띄엄 사잖아요. 근데 굴리는 그 작은 규모가 큰 최소 몇천억 원 이상 되는 해외 그 투자 은행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살 때 쪼잔하게 뭐 삼성전자 하나 이렇게 사지 않습니다. 그냥 바스켓으로 한꺼번에 몇천억 원치를 이것도 사주시고 이것도 사주시고 이것도 사주시고 해서 구성을 해서 이거를 우리나라 증권사나 아니면 해외 증권사 서울 지점에 넘겨요. 그걸 한꺼번에 이 매매를 합니다. 그걸 바로 비차익 매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여러분들 비차익 매매가 정확히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프로그램 매매가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아실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8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2조 2천억이 마이너스 2조 2천억 순매수, 그러니까 순매도죠. 2조 원 넘는 돈을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매로 팽개쳤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비차익 매매의 특징은 제가 바스켓이라고 말씀드렸죠.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이 바스켓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코스피를 구성하는 업종별 비중에서 30% 넘게 차지하고 있는 대빵 업종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외국인과 기관이 전기전자 업종을 많이 팔았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매에서도 2조 원 넘게 팔았다가 정확하게 일치되는 거예요. 아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논리가. 그러니까 코스피가 쉽게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최근에 9월 1일부터 코스피가 약간 반등하기 시작했잖아요. 8월 말 여기 요 부분을 보면은 약간 빨간색이 나타났죠.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세가 조금 잦아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월 8일 오늘자 데이터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비차익을 역시 순매도 때렸어요. 한 800억, 900억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8월 말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웠던 그때에 비해서는 프로그램 순매도세가 잦아든 건 맞지만 코스피를 다시 끌어올리기에는 여전히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피 분석 수급 관점에서 이제 2단계 분석을 보여드릴게요. 요 그래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의 피땀 눈물이 정말 들어가 있는 그래프입니다. 상당히 그리는데 시간이 소요가 좀 많이 됩니다. 오글거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항목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큰손이 코스피 주식을 산다. 여기 보시면 연두색이 큰손들의 롱 포지션인데 제가 산식에 의해서 현물 수급 그리고 프로그램 수급을 제가 합쳐 놓은 겁니다. 제 산식으로 약간 조정을 해줬어요. 근데 1번 큰손이 코스피 주식을 산다라고 말씀드렸죠. 연두색 선이 상승하면은 큰손이 코스피 주식, 코스피에 대해서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롱 포지션을 늘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어땠냐면 2번 코스피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연두색 선이 쭉 올라갔죠. 역시 쭉 올라갑니다. 3번 큰손이 코스피 주식을 판다. 연두색 선이 하락하는 게 반대로 파는 거겠죠. 롱 포지션을 줄이는 겁니다. 여기 4번 코스피는 하락한다. 여기. 자, 다음을 살펴볼게요. 이게 오른쪽 네모 박스. 개인이 코스피 주식을 판다. 개인 롱 포지션은 주황색으로 제가 그려봤습니다. 코스피 주식을 판다. 롱 포지션을 줄인다. 주황색 선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코스피는 상승한다. 코스피는 상승한다. 3번 개인이 코스피 주식을 산다. 주식을 산다는 거는 주황색 선이 올라간다는 걸 의미를 하죠. 젠장 점점점 코스피는 하락한다. 최근 모습을 한번 보시죠. 8월 5일입니다. 여기 8월 5일, 여기 8월 5일 한 이쯤 되겠죠. 8월 5일이니까 코스피. 근데 8월 5일부터 지금까지 이것도 이제 어제까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뭐 보나 마나예요. 8월 5일부터 오늘까지 연두색 선과 주황선이 어떤 궤적을 그리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연두색 선이 하락했죠. 물론 여기에서 약간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8월 5일 수치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엔 개인 롱 포지션을 볼게요. 8월 5일을 기점으로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지금 요 사각형 제가 1, 2, 3, 4라고 설명드린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연두색 선이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3번 큰손이 코스피 주식을 판다. 코스피는 하락한다. 하락했죠. 8월 5일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죠. 주황색 선을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이 코스피 주식을 산다. 주황선에 올라갔다는 건 개인들이 롱 포지션을 증가시켰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젠장 코스피는 하락한다. 역시 딱딱 아귀가 떨어지는 것이죠. 방금 전에도 살펴봤다시피 코스피 제가 현물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코스피 현물 수급만 따져봤을 때도 개인과 죄송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고 개인이 다 받아들여주는 순매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현물과 프로그램 수급만 따져보더라도 지금 각각의 이 지금 대립구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코스피가 지금부터라도 상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죠. 코스피가 상승하려면 코스피가 지금 여기 있는데 코스피가 쭉쭉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간단합니다. 이 연주색선이 올라가 줘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이 주황선이 쭉쭉 내려가 줘야 됩니다. 이게 확인이 돼야지만 우리는 코스피에 대해서 저가 매수든지 물타기든지 삼성전자든지 대형주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을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연주색선이 상승한다, 주황선이 하락한다 라는 조짐은 일단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여기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지금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어야 되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수급 관점 2단계, 방금 전에는 이제 개인과 외국인, 기관, 큰 손들 그래프를 제가 번갈아서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만 한번 제가 또 산식을 좀 다르게 하고 현물, 선물, 옵션까지, 콜옵션은 이제 주가 상방에 베팅한다는 얘기죠. 파생상품. 이거를 제가 해서 선을 그려봤습니다. 역시 해석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검은 선이 올라간다는 건 개인들이 주가 상승에 베팅을 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정작 그 시기에 주가는 하락을 합니다. 여기 파란 선. 이 그래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분명히 이 검은 선에 변곡점하고 주가의 변곡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약간 시차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해하시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 다음 사례부터는 아주 요긴하게 작용을 하니까. 검은 선에 한번 높낮이, 이게 기울기를 한번 보시죠. 쭉 내려오던 검은 선이 내려간다는 건 개인 투자가 롱 포지션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 연두색으로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죠. 근데 하락이 멈췄죠. 완만하게 거의 평행선을 그리고 있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갑니다. 검은 선이 내려가던 시기에는 주가가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검은 선이 하락을 멈춘 시기 혹은 상승으로 돌아선 시기에는 주가가 부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요때. 그리고 검은 선이 쭉 하락을 합니다. 궤적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쯤에서 바닥을 찍고 서서히 올라가죠. 요 연두색 부분. 그러면은 이때 주가가 조정 국면에 들어갑니다. 상승이 일단 멈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검은 선이 다시 하락을 합니다. 개인들이 롱 포지션을 줄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역시 이 부분에서 검은 선의 하락이 멈추고 완만하게 평행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보니까 역시 주가가 조정 국면, 상승세가 상당히 잦아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이 부분을 한번 보시죠. 제가 빨간 선을 그어놨는데 이때가 7월 22일이 기점이었어요. 7월 22일 이후에 검은 선이 쭉 하락을 하다가 점차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이 분기점이 7월 22일인데 이때 이후로 코스피가 완만하게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과 비교해 보자면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시기였다는 게 드러나죠. 그러면 여기서도 어떤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코스피가 상승하려면 최소한 우리가 마음 놓고 저가 매수든지 삼성전자든지 매수할 수 있으려면은 최소한 이 검은 선에 지금 상승세가 완만해진다든지 아니면은 하락으로 돌아서야지만 이게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은 안타깝지만 검은 선이 평행선을 그리거나 여기 가로로 기어가거나 제일 좋은 거는
유턴하는 거예요. 하락을 하는 건데 하락하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수급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이 검은 선은 현물과 선물과 콜 옵션, 그러니까 파생상품 쪽도 제가 수급을 제가 이거를 가중치를 부여해서 하나의 선으로 그려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래프는 그래프대로 활용을 하시고, 이 그래프는 확실하게 한번 도장을 찍자는 얘기죠. 개인들의 수급이 롱 포지션이 줄어든 걸 확인하고 그 이후에 매수를 취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도 발견이 되지 않아요. 일단 코스피 수급 결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한마디 요약, 제가 생각할 때는 암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여전히. 그리고 그 시기는 멀게는 7월 말부터, 가깝게는 8월 5일부터 개인들이 매수 스탠스로 돌아섰고 외국인과 기관은 쭉 매도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이게 크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9월 되고 나서부터 수급 구도가 약간 바뀌기 시작했어요. 좀 개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 제가 그 비차익 프로그램 제가 순매수 추이도 보여드렸죠. 하지만 개인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주식을 매도 포지션으로 바꿔야지만 코스피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큰손 역할을 하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로 돌아서야지만 코스피가 지금보다 훨씬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8월 20일 유튜브 영상, 아마 제 채널 오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8월 20일과 8월 23일 영상에서 제가 코스피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디스를 했어요. 여전히 나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매수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여드렸던 그래프 수급 구도도 제가 당시에 디스를 했었던 주된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을 해볼게요. 이 그래프도 아마 상당히 익숙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8월 20일 영상에서 제가 등장시켰던 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버전 그래프인데, 제가 당시에 이 검은 선이 이제 변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래는 코스피고요. 변동성인데, 검은 선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상당히 코스피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8월 20일 이후에 오늘 종가까지 이거는 제가 업데이트 해준 모습인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시죠. 올라가긴 했으나 A와 B로 제가 표시해 놓은 선이 있는데, A는 뚫었으나 B는 얼마 뚫지 못하고 약간 지금 이렇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지금 겹쳐져 있어서 그런데 지금 B를 그렇게 크게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여기 이 부분, 지금 이게 빨간 선이 겹쳐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근데 검은 선이, 그러니까 만약에 코스피가 점점 더 나아지려면 간단합니다. 검은 선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 주면 코스피에 대해서 한결 부담을 덜고 매수할 수 있겠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 여기 두 번째 버전도 보시죠. 검은 선이 여기 보시다시피 올라가다가 월요일부터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여기 굽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자꾸 이제 제가 8월 20일 영상, 지난번 영상을 말씀드리는데, 이 영상을 처음 보시거나 제 라이브 방송에 처음 입장하신 분들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올렸던 8월 20일 영상이나 8월 23일 영상을 한번 빨리 감아서 보시든 한번 꼭 체크를 해주세요. 제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길래 그때 당시에 코스피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는지를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당시에 저는 여기 저항선 보이시죠? 저항선 형광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검은 선이 쭉 내려가는 추세 속에서 반등을 줍니다. 이렇게. 하지만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두 차례나 하락으로 돌아섰어요. 하락을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의견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코스피에 대해서 매도 의견, 부정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검은 선이 이 선을 넘을 때까지 최대한 저는 부정적인 관점을 유지할 생각이었거든요. 하다못해 지금 이렇게 간격이 벌어졌는데,
검은 선이 요 선과는 상관없이 요 선 자체만으로 줄이 쭉쭉 이렇게 줄이 쭉쭉 올라갔으면은 여기 그래프에서 현찮은 모습을 보였어도 저는 코스피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주장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월요일부터 이 왼쪽 그래프 뿐만이 아니라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검은 선이 다시 도로 하락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예, 제가 약간 마음이 좀 흔들릴 뻔했어요. 근데 결국 검은 선의 유턴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도, 지금 이 라방을 하는 이 순간까지도 역시 부정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기술적 분석 요약입니다. 괜찮아지는 듯 했으나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계속 매도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뭐 속이거나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상황이, 제가 분석해서 상황이 안 좋으면은 무조건 매도 의견 때립니다. 눈치 볼 사람도 없어요. 상황이 좋아지면은 좋아진다고 매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9월 6일 블로그에 이제 제가 비공개로 시황을 올리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매도 의견을 유지한다. 하지만 의견 업그레이드가 90% 확정된 상황입니다. 내일도 검은 선이 상승한다면, 한다면 망설이지 않고 의견을 바꿀 생각이다. 내일도 검은 선이 상승한다면, 근데 9월 7일 어떤 일이 일어났냐? 검은 선이 상승하지 못했기에 매도 의견을 유지한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을 이어갔다면 관망 의견으로 바꿨을 것이다. 저는 제 이제 블로그 찾아주시는 분들께 3단계로 말씀을 드립니다. 매도, 관망, 매수. 의견이 점차 상향으로 업그레이드 될수록 매수해도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매도 의견에서 관망 의견으로 올라갈까 말까 했다가 검은 선이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망 의견으로 바꾸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행여나 검은 선이 저항선 아래로 내려간다면 데드캣 바운스 확률이 급증하게 된다. 숨죽이고 지켜보기로 하자. 네, 이게 바로 어저께까지 제 입장이었어요. 코스피에 대한. 예.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또 하락을 했죠. 거의 1% 가까이 장중에 빠지다가 뭐 마이너스 0.77%에서 마무리된 것 같은데, 뭐 오늘 시황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검은 선이 지금 보여드렸던 모습보다 훨씬 더 내려갔을 게 분명하거든요. 코스피에 대해서는 함부로 지금 저가 매수, 뭐 죽죽 이런 거 하실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한 40분, 45분 정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예, 한 쉬는 시간은 한 5분 정도 갖겠습니다. 모두 만족스러워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이거는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들 중에 유튜브나 블로그, 뭐 SNS를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채팅에 한 줄 힘내라고 적어주시거나, 뭐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나, 구독을 해주시면 진짜 엄청난 힘이 됩니다. 하루에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난 걸 확인하잖아요. 그럼 그날은 정말, 막 얼굴 표정도 좋고, 막 얼굴 세수한 다음에 로션도 막 얼굴에 잘 먹고, 헤어스타일도 왁스 안 발랐는데 되게 막 멋있게 유지되고, 진짜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저한테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좋아요 하나, 클릭 딱 한 번 누르시는 게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네, 조명이 따뜻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1부에서는 좀 약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좀 이제 좀 시간이 늘어졌는데 2부부터는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뭐 침착맨 그 형님이나 뭐 이제 먹방 되게 유명하신 분 계시잖아요. 뭐 토마호크를 먹거나, 저도 진짜 아이디어를 많이 좀 궁리를 해봤습니다. 경제 방송, 경제 유튜버긴 하지만 먹방과 이 경제를 같이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도 뭐 커피나 이런 거 물 같은 거 먹지 말고 한번 앞에서는 조그마한 화로에 막 그 고기 같은 거 구워서 먹으면서 진행을 하고, 이래 보면 좀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좀 왠지 안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정체성도 좀 약간 헷갈릴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뭔가 경제 유튜브 아직 이제 2달 조금 넘었거든요, 방송을 시작한 지. 근데 좀 뭔가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좀 저한테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제가 메일 주소도 적어놨거든요, 여기 채널에. 그래서 주시면 제가 10분 반영해서 훨씬 더 여러분 보시기에 편하고 재밌는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뭐 두 달하고 한 10일 정도 지났으니까 뭐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뭐 방식도 좀 약간 다양하게 해보고, 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아서 좀 마음이 되게 좀 싱숭생숭한 시기입니다. 예. 아, 네, 아리아님, KTX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블로그를 2012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벌써 횟수로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열심히 이제 블로그 활동했던 시기에는 두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 모임을 했습니다. 뭐 서울역이든 강남역이든 광화문이든 이제 강의실 잡고서 20명이 오실 때도 있고 10명이 오실 때도 있고 60명이 오실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썰을 풀었어요.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KTX로 아리아님. 네. 네, 여기 계시네요. 여기 플라이유 마술사님 반갑습니다. 티스토리 시절부터 팬이었습니다. 제가 2012년도 5월 20일에 지금은 다음으로 카카오로 바뀌었는데 티스토리에서 블로그를 개설을 했습니다. 예, 진짜요. 2012년도 5월 10일. 네. 유종환님, 저 성함이 많이 낯이 익어요. 네. 성실한 설명, 저의 모토 아니겠습니까? 항상 성실하고 이제 될 때까지 한다.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 뭐 이런 거를 진짜 원 없이 드린다. 그래서 세미나 할 때도 제가 막 그 계약했던 그 대여 장소 막 어기면서까지 나 30분만 더 이걸 쓰겠다, 뭐 나가라, 막 이래서 싸움 났던 적도 솔직히 많아요. 예. 보여드릴 그래프는 많고 이러니까. 네. 그쵸. 이게 신한성님 막 인형도 제가 드렸어요. 인형. 막 그 제 친구가 그 뽑기방 그 인형 그 사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돈을 몇백만 원 꿔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돈을 안 갚은 거야. 그래서 저는 채권자잖아요. 채무자인가? 제가 채권자가 되는 거죠. 친구가 채무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채권자니까 돈은 못 주겠대요. 그러면은 남는 게 뭐냐? 저기 인형 그 뽑기샵에 창고에 이만한 대형 인형들 있잖아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수백만 원어치를 갚겠대요. 그래서 제가 친구니까 몇백만 원은 그냥 뭐 투자한 셈 치고 인형이나 줘봐라. 근데 한 트럭이 오는 거예요. 진짜 용달차로. 그럼 그거를 내가 집에 우리 방에 뭐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뭐 스누피 이런 거 한두 개만 놓지 나머지는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제 대학교 후배들 과방에 뭐 몇 개씩 던져주고 동아리 방에도 던져주고, 근데 그래도 남아. 한 트럭 분량이. 그러니까 남는 거는 이제 오프라인 세미나에 오신 분들 제가 이제 살살 꼬드겨서 이거 이제 이벤트로 막 다 드리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는 저기 어디 그 대치동에 계신 독자님이셨는데 정말 자기 몸보다 큰 그 인형을 이렇게 껴안고 가셨어요. 예, 그 정도로 제가 원 없이 퍼드렸습니다. 예, 참가비도 물론 받았지만 참가비 이상의 지식과 또 인형 한아름을 제가 드리곤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있네. 아리안님, 플라이유님, 김성환님 좋다고 이제 누르셨고, 네, 인간미가 느껴진다. 저의 모토가 바로 그겁니다. 여의도 제도권에서 일하는 분들은 딱딱한 이 양복 입고 뭐 팔라는 얘기를 마음대로 못해요. 무조건 사라. 롱 포지션을 취해라. 무조건 삼성전자가 반등한다. 뭐 IPO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잠깐 지금 약세를 겪고 있다.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 제 관점에서는 허무맹랑한 얘기만 할 뿐이지 그게 아니거든요.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수익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 의견을 마음대로 못 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여기 그 채널 설명이나 뭐 지난 영상에도 자세하게 올렸죠. 한 땀 한 땀. 저는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상황이 나쁘면 나쁘다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객관적인 정보, 물론 저 말고도 분석을 잘하고 제도권에 있는 분들은 엄청난 정보량이 매일매일 아침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저는 절대로 배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 쌈싸움 해주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방송도 보시다가 다른 방송도 보시고 염분리? 염줄리? 그 방송도 보시고 이러면은 서로 상호 간에 발전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은 제도권에 있는 분들은 이게 좀 눈치를 봐요. 예, 상황이 나쁘면은 나쁘다고 얘기를 못해. 이걸 상당히 막 요리조리 막 저기 서울에서 일산까지 택시 타고 가면은 서울에서 인천 월미도까지 갔다가 저기 파주 갔다가 일산 들렸다 이런 식이야. 직선으로 얘기를 못 합니다. 비비 꼬아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튜브를 보시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동학 개미들 입장에서는 그 맥락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거의 제가 7월 말이죠. 6월 말이죠. 6월 말에 오픈을 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다짐을 또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네, 절대로 나는 그렇게 얘기를 빙빙 돌려서 하면 안 되겠다. 내 분석에 또 저는 또 제가 직접 분석을 합니다. 매일 장이 끝난 다음에 뭐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냥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용기 있다. 얘가 분석이 의외로 잘 맞네. 또 외모도 약간 뭐 그렇고 뭐 목소리도 약간 성시경 같이 좀 약간 듣기 좋고, 한때는 진짜 성시경과 비슷하다고 좀 대학교 때 날렸거든요, 제가. 예, 미팅 소개팅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나가면은 성시경과 안 닮았으니까. 네, 근데 아무튼 성시경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제가 이제 열심히 운영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좀 많이 격려, 또 주변에 추천, 뭐 링크도 좀 여러분들 SNS 하시면 좀 많이 좀 달아주시고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갑자기 얘기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세미나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을 뵙고 싶어도 뵙지를 못했어요. 1년 넘게, 2년 넘게.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쌓였던 이런 투머치 토크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소희님 되게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것저것 많이 보시고, 그래서 본인한테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정보가 부족한 시대가 아니에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지. S44504620님, 삼성전자 매수 가야 할까요? 지금 이제 바로 삼성전자 주가 분석을 들어갑니다. 제가 또 직설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방송 시청을 해주세요. 자, 2부의 시작은 삼성전자 분석을 필두로 한번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좀 코치코치 짚어드릴 생각인데, 삼성전자 분석, 아마 8월 23일 영상을 보셨다면은 이 그래프를 아마 한 번 이상 보셨을 겁니다. 뭐냐, 제가 8월 23일 유튜브 영상에서 삼성전자 지금 사면 안 됩니다, 연블리가 크게 실수를 했습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디스한 이유가 있었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검은 선이, 죄송합니다, 이게 그래프에 제가 실수를 해놨는데, 여기 보시죠? 여기 보이시죠? 코스피라고 했는데 이거 아닙니다.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에요.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코스피가 아니라 삼성전자 중장기 변동성 그래프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잘못 이걸 삽입을 했네요. 제가 8월 23일 영상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는 비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거로 제시했던 그래프, 역시 제가 직접 그려내고 있는 변동성 그래프고요. 검은 선이 하락하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하방 리스크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핑크 화살표 보시면은 검은 선이 약간 올라가는 듯 했지만 핑크색, 여기 핑크색 영역, 분홍색 영역에 하단 라인에 저항에 막혀서 도로 하락하고 맙니다.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씩이나. 여기 1번, 여기 2번,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안 좋다고, 이걸 뚫어내야지만, 즉 분홍색 영역으로 검은선이 진입을 해줘야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1번 화살표, 2번 화살표,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안 보신 분들은 8월 23일 영상 나중에 보세요. 근데 지금 검은선이 상승을 하긴 했어요.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주가도 좀 올라왔죠. 하지만 제 의견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아직 사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인지는 그 다음 그래프에 나타납니다. 저는 두 가지 그래프로 분석의 정확도를 높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제 지금 보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봐야 할 그래프는 여기 2번 그래프고요. 잘 보시면 검은 선이 반등을 했는데 화살표 부분을 보시면은 핑크색, 분홍색 영역 하단 라인에 거의 도달하고 있죠.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도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여기 검은 선이 추가 상승을 해서 분홍색 영역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을 한다면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돌아설 용의가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여기 부분에서 이 검은 선이 여기 1번과 2번 화살표처럼 분홍색 영역의 하단 라인의 저항에 막혀서 올라가는 듯 하다가 부딪혀서 도로 내려온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다시 2차, 3차 폭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단지 중요한 분기점에 도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분기점에 도달했다는 증거는 또 하나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세 번째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 기술적 분석을 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한 개도 아니라 두 개, 세 개의 그래프를 등장을 시켰는데 눈여겨보실 점은 이 파란 선입니다. 파란 선은 삼성전자 주가의 가장 짧은 단기 변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파란 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보시죠. 파란 선이, 자, 여기 저항선 일단 한번 보시죠. 파란 선이 상승하는 듯 했으나 1번 화살표에서 뚫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합니다. 2번 화살표 이 부분에서는 파란 선이 엄두내지 못하고 훨씬 더 아래에서 하락을 했죠. 3번 화살표에서도 역시 파란 선이 저항선의 이 공격을 받고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으로 돌아선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여기 중앙선입니다. 중앙선, 말 그대로 그래프의 정중앙에 그려져 있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중앙선. 근데 왜 제가 이 세 번째 그래프를 보여드렸냐면 파란 선이 이 중앙선을 뚫고 올라가면은 승산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여기 자세히 보시죠. 여기 진짜 묘하게도 공교롭게도 지금 파란 선이 중앙선 바로 터미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조금 올라가다가 부딪혀서 도로 하락할지는 며칠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첫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과 첫 번째 버전은 아니었죠. 두 번째 버전에서 분홍색 영역을 뚫을지 말지 대가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그래프도 역시 같은 맥락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거의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쐐기를 박아 볼게요. 기술적 분석 2단계. 제가 삼성전자 디스하면서 가장 짚고 길고 바삭하고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드렸던 그래프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지난 8월 23일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래프입니다. 여기 써놨죠. 지금 삼성전자를 사면 안 되는 이유 등장 그래프라고. 처음 보시는 분들 어려워하실 거 없어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파란 선은 삼성전자 주가를 나타내고요. 아래에 있는 빨간 선과 파란 선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선이 녹색 선을 스쳐서 막 올라가면은 삼성전자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해도 되는 국면, 매수 국면이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 올라간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사는 게 좋아요. 반대로 빨간 선이 파란 선을 꿰뚫고 아래로 데드크로스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얼마 안 있다가 파는 게 장땡입니다. 예, 이 그래프 보세요. 자, 이미 보셨다고 하더라도 저는 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되게 중요한 그래프니까. 여기 이 부분 빨간 선이 파란 선을 꿰뚫고 올라갑니다. 그랬던 빨간 선이 이 부분 녹색 선 아래로 내려와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죠. 빨간 선이 녹색 선보다 위에 있는 구간은 매수 국면이다. 이 그래프에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때 삼성전자 주가가 어땠는지 보시죠. 상승 추세였죠. 하루 이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 3주, 4주, 최소 몇 달짜리 이 긴 추세를 보면은 이 지금 제가 짚어드린 분홍색 구간은 이 개구리처럼 분명한 매수 구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봅시다. 빨간 선이 녹색선 아래로 내려갔죠. 이때는 제가 매도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요 화살표 구간. 그러던 게 녹색선 아래 빌빌기던 빨간 선이 언제 다시 위로 올라왔나요?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늘색 구간, 매도 국면이라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평지 풍파를 겪었죠. 이 두 구간을 여기 1번 구간과 2번 구간을 비교해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실 수가 있어요. 어떤 구간에 매수하는 게 좋았나요? 그리고 이제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구간은 당연히 빨간 선이 녹색 선 위로 여기 올라간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분홍색 영역 매수 국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 이때까지. 이때 다시 빨간 선이 녹색 선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보시면은 몇 차례 위기가 있긴 했습니다. 여기 겹쳐 있었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근데 끝내 빨간 선이 녹색 선을 뚫고 내려오진 않았어요. 아주 잘 버텼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죠. 물론 여기만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내려왔잖아요. 예, 여기 분명히 지금 분홍색 영역인데 라고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언제 매수하는 게 좋다? 빨간 선이 녹색 선을 꿰뚫고 올라오고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매수하는 게 좋다. 이때 늦어도 이때 매수했으면은 이때 고점을 찍고 내려왔더라도 충분히 뽕을 뽑을 수 있는 시간이었죠. 워낙 싸게 매수를 했으니까. 제가 이 일을 제기했다는 분은 짧게 보시는 분들입니다. 당연히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 가서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손실을 입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든지 신호가 나타나고 얼마 안 있다가 매수하든지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간을 보죠. 여기잖아요. 빨간 선이 녹색 선을 꿰뚫고 내려온 구간. 그리고 그 이후부터 8월 23일까지예요. 이 끝 지점은 8월 23일까지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구간을 보시면 빨간 선이 어떻다? 녹색 선보다 여전히 아래에 있어요. 등락은 하고 있지만 빨간 선이 다시 녹색 선 위로 올라오는 그 매수 국면은 연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개구리를 표시를 했고, 절대로 하늘색 구간에서는 삼성전자 저가 매수나 바닥 매수나 주춤 매수나 다른 동학개미들처럼 부안해동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제가 진짜 저의 경제공학과는 상징인 요 방망이까지 오죽하면 제가 등장을 시켰겠습니까? 절대로 매수하지 말라고 제가 힘주어서 강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그래프는 8월 23일까지였잖아요. 모습만 나타난 거잖아요. 지금이 오늘이 9월 7일, 9월 8일이 됐으니까 10일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모습이 어떻게 됐냐? 이게 아마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8월 23일에 녹색 선보다 상당히 많이 낮게 위치했던 빨간 선인데 9월 8일, 참고로 이거는 오늘 삼성전자 종가 데이터까지 제가 반영을 해준 모습입니다. 근데 빨간 선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빨간 선이 녹색 선을 뚫은 것 같진 않아요. 겹쳤어요, 묘하게. 아니면 뭐 0.1mm, 0.3mm 정도 조금 더 아래에 있는 상황이에요. 혹시 지금 시력이 뭐 3.0이나 뭐 몽고에 계신 분들, 시력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이 화면에 모니터에 눈을 이렇게 좀 가까이 대고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제가 시력이 아주 좋은 편이 아닌데 제가 돋보기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요 어플이 있잖아요. 이렇게 봤는데 빨간 선이 녹색 선을 뚫고 올라갔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네, 여러분들 한번 지금 요거 몇 초 동안 제가 고정을 해 놓을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빨간 선이 녹색 선을 꿰뚫고 올라온 것 같진 않거든요. 댓글창에 채팅이 없는 거 보니까 지금 다들 모니터에 눈을 대고서 지금 확인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쵸. 라라 LA 다님, 네, 아직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살짝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녹색이 위잖아요. 거봐요. 예, 꺼이꺼이님.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녹색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계속 매도 국면을 의미하는 우울한 개구리를 등장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색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아직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 있다. 매수 국면으로 바뀌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한두 개 그래프가 아니라 무려 3개의 그래프에서 아주 중요한 고비에 도달한 느낌입니다. 예, 뚫고 올라가느냐, 뭐 분홍색 영역으로 진입하느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도달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이 수요일인데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결판이 납니다. 만약에 영역에 진입을 하거나 빨간 선이 녹색 선을 뚫고 올라가거나 그러면은 삼성전자 괜찮아지는 거예요. 연불리 말이 맞는 겁니다. 하지만 빨간 선이 돌파하지 못했어, 또 분홍색 영역으로 진입하는데 실패했어 라면은 제가 아까 누누이 강조했던 2차, 3차 폭락이 유력시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지금 현재 어떤 의견을 내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기준으로는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하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직 제가 분석한 기술적 분석 지표에서 믿을 만한 매수 시그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네. 매도 스탠스가 유효합니다. 저는 이렇게 진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리고 설령 매수 시그널이 내일 당장 발생을 했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조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제가 보여드린 이 그래프가 하루 이틀짜리 추세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아니었잖아요. 최소한 뭐 일주일, 뭐 길게는 3주, 4주, 뭐 두세 달 쭉쭉 올라가는 추세를 잘 말해주는 그래프였기 때문에 매수 시그널이 당장 내일 뜨더라도 조금 더 지켜보신 다음에 뭐 일주일 뒤인 다음 주 중반이나 뭐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매수하셔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늘 기준으로는 매수를 추천드릴 수가 없어요. 저 이 방망이 웬만해서는 이렇게 이 영상에 자주 등장시키지 않거든요. 제가 이거는 엄청나게 꼭 하고 싶은 얘기란 뜻입니다. 네, 이제 보너스 차례입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 이건 어제 날짜 기준 순이고요. 이 종목들 20개 종목을 모두 수급 분석을 해 드리려고 했어요. 모두 제가 수급 분석을 해드리고 그래프를 등장시키면 너무 좀 길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소희님, 꺼이꺼이님, 그 삼전 주주,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십시오. 물타기 매수는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관망해야 될지 보유해야 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저 같으면은 일단 다 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의 생각이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10년 동안 뭐 5년 동안 나는 이거 끝까지 믿고 간다, 내 자식한테까지 넘겨줄 각오가 되어 있다 라면은 그냥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저라면은 일단 팔 것 같아요. 많이 늦었지만은. 네. 하지만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 섣불리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8만원 아래로 내려갔다고 해서 섣불리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 저는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매수 국면이 아직 안 들어섰기 때문에. 혹시 이 20개 종목 중에서 수급 분석을 꼭 한번 보고 싶다라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채팅창에 좀 적어주시면 현대차, 기아랑, 크래프톤은 일단 NC소프트, LG전자 아니요 상관이 없어요. 크래프톤은 일단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이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하는데 좀 애를 먹었어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NC소프트가 또 나왔네요. 알트코인들, 죄송한 얘기지만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당분간은 다룰 생각이 없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은 비트코인을 또 집중적으로 많이 폭락을 했죠. 제가 비트코인 폭락 임박했다고 영상을 올렸는데 그 후속 영상이 될 것 같아요. 포스코, 자 죄송합니다만 제가 미리 준비를 했고요. 지금 이렇게 분홍색으로 칠해진 종목들에 대해서만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식 블랙리스트에 사용을 했던 분석 방법을 동원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미리 제가 분석을 제가 미리 해놨는데 여러분들 의사를 물어서 막 즉석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제가 좀 약간 연극을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뚜렷한 상관관계를 찾기가 어려워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것 같은데, 자, 파란 선은 해당 종목 주가를 나타내고요. 파란 선은, 그리고 연두색 선은 큰 손들의 수급을 나타냅니다. 이건 모든 그래프가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빨간 선이 있죠. 빨간 선은
개미들의 수급을 나타냅니다. 즉 저는 수급을 개미들 수급과 큰손들 수급으로 이원화해서 이 그래프에 그려본 겁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다? 큰손들의 수급에 의해서 주가는 움직인다. 예,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죠. 파생, 뭐 프로그램 수급, 개인들 수급, 뭐 이런 거 현물 수급도 보여드리면서 개인들이 사면은 주가 상승이 될 것도 안 된다. 예,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이닉스 주가를 보시죠. 연두색선의 궤적과 파란 선, 즉 하이닉스 주가의 궤적이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 조금씩 어긋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거의 일맥상통하게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까 삼성전자 전기전자 업종 분석을 해드렸는데 하이닉스도 최근에 연두색선 큰손들의 수급을 눈여겨보세요.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약간 반등을 했어요. 주가도 역시 이 구간에 많이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급을 이원화해서 나타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간 중에 빨간 선은 오히려 올라갔죠. 수급을 이원화했기 때문에 연두색 선과 빨간 선은 서로 반비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이닉스의 주가 어떤 의견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연두색 선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추세 자체를 보면은 엄청나게 급락을 하고 아직도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주가 역시 삼성전자 주가처럼 물론 둘 다 연동이 되어 삼성전자 주가가 잘 나가면 하이닉스도 키 맞추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 수급 구도를 보자면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그렇게 추천해드리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LG화학 역시 연두색 선의 추이와 파란 선 주가의 추이가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최근에 LG화학의 수급, 큰손들 수급을 중점적으로 보자면 좀 많이 하락한 상황이고 주가도 역시 많이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 수급을 누가 떠안았냐면 빨간 선, 즉 개미들이 많이 샀다는 얘기죠. LG화학 주식을 싸다고 많이 사들었다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LG화학의 주가도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추천드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많이 급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삼성 SDI에 대해서도 또 짚어드릴게요. 삼성 SDI 혹시 현재 요거 삼성 SDI 주주분 계신가요? 저는 상당히 좀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나마 난 게 삼성 SDI예요. 왜냐면 연두색 선이 최근에 꾸준하게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주가도 약간 등락을 겪었지만 이 구간에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이 경직성을 보이면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읊었던 뭐 전기전자 업종이나 뭐 삼성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나마 나아 보이는 게 삼성 SDI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나마 나아 보여요. 최근 어려운 코스피 상황 속에서도. 왜냐면 여기 연두색선이 그렇게 급락하지 않고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아차 주식 이제 이게 종목이 바뀌었죠. 기아. 근데 기아에 대해서도 그나마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역시 큰손들 수급이 그나마 좀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반대로 개인들은 팔고 있어요. 삼성 SDI 그리고 기아차 수급의 공통점은 개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개인들이 사면은 주가가 올라갈 것도 안 올라가지만 개인들이 팔면은 주가가 안 올라갈 것도 올라가요. 예, 근데 지금 둘 다 개인들이 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그나마 나아 보이는 게 삼성 SDI 그리고 기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인데 이게 웬일인가요? 포스코도 역시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수급구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이잖아요. 빨간 선이 하락을 하고 있고 연두색 선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나마 나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LG전자. 한눈에 딱 드러나죠. LG전자.
연두색 선이 하락하고 있고 빨간 선이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주가는 당연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삼총사죠. 주가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 연두색 선을 보시면 미끄럼틀을 타고 있죠. 아주 급락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빨간 선을 보시면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빨간 선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좋은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SK텔레콤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 좋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연두색 선의 궤적이, 빨간 선의 궤적이, 그리고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일 수 있어요. NC소프트 주가. 사실 이 종목은 시가총액 20위 안에 턱도 없이 부족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엄청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그래프를 3개를 등장을 시켰습니다. 숨죽이고 한번 지켜보세요. 답은 나오죠. 연두색 선은 줄이 쭉쭉 하락하고 있고 빨간 선은 줄이 쭉쭉 올라가고 있죠. 혹여나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이 그래프를 2개로 나눠서 별도로 등장을 시켰습니다. 분리해서 연두색 선과 파란 선을 해보니까 급락을 했죠. 블레이드 소울이든 뭐 리니지 3가 나오든 뭐 소울엘 블레이드가 나오든 뭐 개량판이 나오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팔아제끼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연두색 선이 이때를 기점으로 폭포수 하락을 하고 있고 주가 역시 급락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물량을 줍줍해 준 건 누구다? 빨간 선이 로켓 상승을 했다는 것은 개인들이 헐레벌떡 주워 담고 있다는 뜻이죠. 주가 전망 이미 눈치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식에서 돈을 벌려면 최소한 수급 관점에서 개인들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뭐 몇 년 전부터 유행이 됐던 뭐 동학개미운동, 서학개미운동, 승리했던 구간도 있어요. 하지만 승리했던 구간보다 주식시장의 역사를 놓고 보면 개인들을 따라가면은 돈을 딸 확률보다 잃을 확률이 몇 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에 대해서도 저는 같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인 첫 번째 라이브 방송의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코스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가 매수, 물타기 매수 아직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제 방망이. 매도 관점 유지하세요. 매도 관점. 만약에 매도 관점 유지 안 하고 제 말 안 듣고 매수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달려가서 이 방망이로 한 대 뺏게 할 겁니다. 진짜 그 정도로 제가 말리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는 7월 21일부터 계속 매도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고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코스피에 대해서. 자, 삼성전자는 그래프 3개에서 지켜봤다시피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도달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단 매수 시그널이 뜬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매수는 금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수 시그널 이후에 천천히 매수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삼성전자 지금 저가 매수 줍줍한다고 주변에서 뭐 유튜브나 뭐 연불리가 뭐라고 하든 말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부안해동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일단 매도 관점을 이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벤트, 제가 이제 특별히 라이브 방송 이걸 이제 봐주신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은 참고로 지금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중으로 아마 제 유튜브 채널에 녹화본 그대로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 아까 말씀드렸던 비공개 코스피 시황 8월 23일부터 어제까지는 제가 비공개 상태로 두고 있어서 아무나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등장시킬 거예요. 거기 클릭하시면 제가 어떻게 진짜 분석을 했는지 업데이트분을 가감없이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 이제 대단원의 마무리를 짓겠고요. 어떻게 잘 보셨나요? 네, 여러분들 그 댓글창에 좀 소감이나 감상을 남겨주시면 제가 10분 반영해서 다음에 또 아주 또 조리 있고 재밌고 유익한 라이브 방송을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모든 분들, 채팅창에 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은 제가
어,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제가 비트코인 지금 시장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잖아요. 10%까지. 그래서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도 제가 업데이트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방송이 지금처럼 라이브 방송이 될지 아니면 제가 녹화본을 떠서 유튜브에 올릴지는 아직 미정인 상황이고요. 폭락이 임박했다고 제가 직전 영상에서 올렸기 때문에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라면 큰 피해는 없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써 경제방앗간의 역사적인 첫 번째 생방 라이브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아주 또 유익하고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